고등법원장님께서 지금 나오신 판사님들 중에 제일 아무래도 선임이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원장님께 영장제도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영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판결과 마찬가지의 사법작용이고, 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판사의 결정에 법과 양심 이외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물론 저희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정당의 이름이든 국회의원의 이름이든 과도한 비판이나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무거운 마음이고요.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금도를 지키는 그 선에서 비판이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번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결코 그의 지위나 영향과 상관없이 같은 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장제도가 제가 공부하고 알기로는 우선 그 영미법계에서 워런트, 윗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사법관, 판관, 재판관, 판사의 첫째로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이죠. 주로 이제 수사기관들에서 요청할 경우에 이것을 발부해 줄지 말지에는 허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헌정사에서 조금 그 의미가 바뀌어온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면요. 1954년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우리 헌법에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영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에 대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자의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1962년에 제정된 제5차 개정된 헌법에서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바뀌게 됩니다. 다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다 이제 72년에는 이 용어 자체가 신청이 아니라 요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신분도 검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영장이 무엇이냐, 영장이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신분의 재량이나 결정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변화라고 많이 학자들이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취지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 취지에 대해서 밑에 나오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검사의 영장 신청 및 수사에 관한 권한 강화, 법관의 영장 발부에 대한 재량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학자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유신헌법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유신헌법입니다. 72년. 예.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신 정정섭 당시 교수님이시죠. 이런 분을 포함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런 평가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1987년 헌법 개정 때 다시 요구가 아니라 신청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검사라는 특정한 신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검사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측면이 네. 그 다음 그 유래를 한번 보시면요. PPT를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김기춘 전 검사, 전 법무장관, 전 비서실장 께서 이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삽입한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승진을 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쉽게 말하면 김기춘 전 검사의 유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한 시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신헌법과 함께 물론 그 이전 배경에서 검찰 또는 검사들이 경찰관이 검사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판사에게서 발부받고 검찰을 탄압한 이승만 정권 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영장제도를 볼 때는 좀 본래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미국, 일본만 예를 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신청할 자에 특정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게 결국은 계속 나오는 영장의 발부율, 기각률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발부율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90%라고 하지만 또 살펴보면 일부 기각을 제외한 완전 전체 기각을 보면 99%의 발부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영장 제도의 본질, 본래 의미가 상실되고 훼손되면서 마치 영장이 수사를 위한 도구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적인 판단을 좀 엄격하게 하면 수사를 어렵게 한다. 또 수사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영장 제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고요. 네. 사실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그 어떤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신중한 그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도록 특히 네. 검찰을 거쳐서 청구하도록 한 취지는 아마 뭐 검찰이 법률 전문가이니까 그 사법적 통제를 더 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죠. 판시 내용 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님들께는 대단히 또 사법부에는 대단히 아픈 이야기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영장 발부율이 구속영장은 80%, 압수수색영장은 90%인데 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 피의자분을 대상으로 한 영장의 경우는 기각률이 89%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의미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시각에는 여전히 영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고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는 무엇인가의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의 제기들이 계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영장제도의 본래 취지의 확립, 인권 보장, 그리고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절차적인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원래 영장이나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임의로 수사가 어려울 때 이런 강제 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사의 방편이지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어떤 처분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속제도가 그와 같이 법대로 운영되지 않고 어떤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었고 또 국민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사안이 경중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예외적인 경우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 그 영장 또 수사 관행도 수사의 성패는 영장에 달렸던 것처럼 운영되는 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